자, 1276번 해보자. 일단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양수 AB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일단 2차 함수 때 풀 때랑 마찬가지로 이거 일반형이죠? 일단 뭐부터 할까? 2차 함수 때 일반형 문제는 대부분 표준형으로 바꿨단 말이야. 이걸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 근데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써줄게. 표준형 그냥 완전 제곱식 2번 바꾸는 거니까. 자, 바꾸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인 거지. 마이너스 a인 거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항상 생각을 어떻게 했어?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이냐, 2사분면 4사분면 방향이냐 두 가지 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근데 문제에서 A가, AB가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좌표가 양수 콤마 5 쓰죠? 몇 사분면? 4사분면에서 접하는 거야. 원의 중심이 4사분면 쪽에 있는데 X축, Y축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대충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좌표가 2지? 2? 그럼 따라서 그냥 반지름이 곧 뭐가 되는 거야? X좌표는 2가 되는 거지. 자, 나 항상 얘기하잖아. 못 알아듣겠으면 그림을 간단히 한번 그려보라고. 자, 그러면 Y좌표가 마이너스 A인데 요거잖아. 그럼 그게 칸 수열이 몇 칸 떨어져 있겠어요? 밑으로 2칸 내려가겠죠? 반지름이 2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됐니? 자, 따라서 A가 얼마다? 2가 돼야죠. 자, A 나왔네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죠? A가 2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4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되는데 과정이 우변에 있는 건 항상 뭐였어? 반지름의 제곱이었으니까. 자, 아까 반지름이 2칸이라고 계산하지 않았니?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야죠. 그럼 B는 얼마예요? 6이 나오네요. 자, 8지 2개 더하면 8이다. 자, 됐죠? 조정어 졸지 말고. 다 풀었어? 모르는 거 없어? 저기 번호 중에서 딱 다 했어? 숙제 10번까지 아니에요? 숙제? 맞아. 다 풀었어. 다 했어? 자, 다 풀었다가 졸지 말고 제대로 풀었나 확인해야지. 알았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80번. 서정인 같은 경우가 학교가 시험을 빨리 보는 편이라 뭐 전화 이북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수업 일정도 좀 타이트해지는데 좀 미뤄졌으면 하는 생각은 있거든. 왜 그러냐면 평촌중 같은 경우 2주가 미뤄졌어. 그래서 다른 학교랑 시험이 일정이 똑같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서정이도 일정 나 혹시 변동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꼭 공지 나오면 연락 꼭 줘야 돼. 알았지? 미뤄지는 게 너한테도 좋아 사실은. 장점은 명절 전에 시험이 끝나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건데 사실 너무 빨리 봐서 시험을 그래서 좀 힘들 거야 시험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자, 80번은 어떻게 할까?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평면접할 때 내가 이거 얘기했던 거네. 자, 좀 기억이 난다면 여기 있는 A 플러스 5를 뭐로 바꿔야 돼? 빼기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B-6의 제곱 이렇게 바꿔야지. 왜 바꿨어요? 기본 공식 모양이 짜맞추기 하는 거죠. 뭐였냐면 A, B라는 점과 마이너스 5,6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기본 공식.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게 A, B는 원위의 점이야. 원위의 점과 원밖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아까 니네 아까 그 풍선제 질문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아까 그림 그렸던 거랑 똑같다고. 원밖의 점, 저 파란색 점이 여기 있어. 자, 최대값만 물어봤으니까 원의 중심하고 원밖의 점 사이의 거리를 D1으로 찾은 다음에 뭐를 더하면 돼요? 반지름만큼 더한 게 최대값인 거잖아. 자, 됐지?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 1, 마이너스 2 원밖의 점 마이너스 5,6 그리고 반지름은 거기 9라고 써있지 우변에? 그럼 반지름은 3이겠죠? 다 했네요. 결론적으로는 D1 값만 계산하면 되겠네.
자, 어떻게 할래? x2 마이너스 x1 바로 하자. 빼면은 6이니까 6의 제곱. 자, 얘 빼기 얘 하면은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64. 자, 100이죠? 루트 100이죠? 그러니까 10이라고 나오네. 그러면 최대값은 10 플러스 3이 되겠지. 물론 최소값은 10 빼기 3이 되겠지. 네, 됐죠? 자, 결과적으로 얘만 해석했으면은 아까 풀었던 풍산자 문제랑 다를 게 전혀 없다. 라는 거죠. 자, 이거 평면좌표 때 내가 정말 개념부터 쓸 때부터 강조했던 유형이었죠. D1 공식에다가 때려 맞추기. 자, 된 거 같고요. 83번? 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2대1 내분점이죠. 자, 2대1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A점, B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2대1인데 내분점, 내분점을 써도 되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거리 자체가 2대1 비율이라고 했어. 2대1 비율.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예전에 내신용으로 다른 이론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은 좀 해줄게. 어질적인 표현을 해보자. 야,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거리의 비니까 그 점의 자취를 도형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자취 문제를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르는 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 뭐라고 하지 않았니? 자, 그 다음에 거리의 비가 2대1이니까 굳이 쓰게 되면은 A점부터 P점까지의 거리와 B점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2대1 비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식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보통 자취 문제는 식이 문제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다가 대입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냈죠? 근데 얘는 세웠어. 거리의 비가 2대1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어떻게 돼? 자, 물론, 자, 집어넣어.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AP 강산하고 있어.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대 루트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2대1이야. 자, 그럼 내항이고 외항이고 할 건데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말로 해도 되니? 2 곱하기 루트는 1 곱하기 루트잖아. 맞아? 그거를 양변 제곱하자. 그러면은 2가 제곱이 되니까 4 곱하기가 돼. 이렇게. 자, 식이 좀 귀찮아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그냥 귀찮아. 전개하고 다 전개해서 식 다 정리해야 돼. 근데 대박? 좌변 우변에 x 제곱하고 y 제곱하고 날라가나요? 안 날라가요. 이거 제곱하면 4x 제곱인데 여기 x 제곱밖에 없잖아. 2차항 안 날라가요. y 제곱도 안 날라가요. 그래서 얘는 원을 의미하는 식이 돼. 정리하면. 그런데 써줄게 그냥 오늘은. 자, 쭉 전개해가지고 내학 그 동리학끼리 정리한 다음에 쓰게 되면 식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자, 계산이 좀 귀찮은 거야 여기서부터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점을 밑으로 타는 자취의 방정식인데 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루트 32니까 파이 r 제곱하면은 32파이죠 그냥.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이거 정리하는 게 좀 귀찮은 거야. 정리하는 게. 자, 답은 나왔어. 지금 한 게 원칙적인 풀인데 이게 니네 내신 서점 나갈 때 내가 그걸 빼고 그냥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오늘 내신용이야. 제목이 뭐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아폴로니우스는 그 수학자 이름이고 답을 구했지. 그 사람이 발견한 내용이 이거다. 이 형태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아까 내가 2대 1이라는 걸 내가 내분점이야 아니면 외분점이야 라고 딱 잘라서 얘기 안 했고 내분점과 외분점을 써야 돼 라고만 얘기했다. 2대 1이라고만 써야지 거기 내분인지 외분인지는 안 써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계산해야 돼. 둘 다. 근데 그거를 직접 그 수학자가 한 거야.
해가지고 모든 유형을 판단해봤더니 문제를 판단해봤더니 이런 특징을 발견했다. 자, 답을 알기 때문에 맞는지 확인만 하는 작업 해보자. 2대1 이 점의 내분점과 유분점을 계산을 다 해보세요. 해볼래? 내분점 공식 아니야? 자, 2대1이죠. 그럼 n 플러스 1분의 자, mx2 자, 얼마야? 10이죠. 2 곱하기 그 다음에 n x1은 마이너스 1이죠. 자, n 플러스 1분의 m x y2 마이너스 8이죠. n y1 하면은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2. 자, 그리고 3분의 9지? 그러면 3. 얘는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외분점의 좌표 찾았네. 그 다음에 외분점도 계산해보자. 자, 이미 위에 식을 썼잖아? 뭐만 바꾸면 됐죠? 플러스 9호를 마이너스 9호로 바꾸면 되셨어요. 2 마이너스 1분의로 바뀌는 거지? 이거 마이너스 1이 된 게 아까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그런 거잖아? 그럼 9호를 플러스로 바꿔.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로 바꾸면 되죠? 9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잖아. 자, 서정원 졸지 말고 잘 보세요. 이거 설명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분의니까 11, 마이너스 10이지? 맞죠? 자, 그럼 봐봐라. 원의 중심의 좌표가 7, 마이너스 6이지? 맞아요? 근데 반지름이 루트 32잖아. 됐니? 그럼 잘 들으세요. 얘랑 얘 중점 한번 계산해볼래? 2개 더해봐 14잖아. 나누기 2하면 7이지. 맞아? y좌표 더해봐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0이잖아.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6이지. 이거 뭐야? 뭐야?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 우리 유형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지름의 양끝점의 좌표를 할 때 원의 방정이 세울거 있었잖아. 자, 그거를 적용을 해봤더니 무조건 된대. 무조건 된대. 그게 이 사람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지혜를 붙여놓은 거야. 아폴로니우스 대문이라고. 알겠죠? 물론 문제 이 유형은 자취의 방정식이지. 그 사람이 발견한 것도 자취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형태에서만 되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그냥 이해만 해. 이래 교육과정상 이건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대1인데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안 써있었어. 그냥 다 계산했어. 했는데 두 녀석을 더해서 반 나눠봤더니 원칙적으로 푼 원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의 원의 중심의 좌표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럼 저게 지름의 양끝점인 거고,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 얘네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D1 공식으로 계산해서 나누기 2하면 반지름이었죠? 해볼래? 지금 하는 건 지름이지. 자, x2-x1의 제곱 8, 8에 64 y2-y의 제곱 8, 8에 64 128이죠? 자, 이해됐어요? 그럼 얼마야? 8루트 2 되냐? 이게 지름이지? 그럼 나누기 2한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4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맞잖아. 딱 맞지? 자, 여기서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나중에 심화 복습하시면 또 하게 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원칙적인 풀이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얘기했잖아. 자취의 방정식 어려워하면 안 된다고. 풀이가 일반적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알겠죠? 그 중에 특수한 형태 하나 그냥 나왔다. 자, 이해만 하자. 막 중요한 건 아니라.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3번. 다 했구나. 했네. 자, 이제 아까 말한 여기 13번 유형부터 쭉 풀게요. 자, 설명 잘 듣고. 저번에 노트 정리했던 것에 대한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여기가 단원이 원의 성질이다 보니까 원 관련된 도형의 특징을 니네가 이미 중3 때도 이미 우리 복습하고 있지. 자, 그거 플러스 중학교 1학년 때 원가 부채꼴 공부한 것도 있고 필요한 내용은 다 써먹어야 돼. 하나. 자, 해봅시다. 자, 그냥 마지막 거 하자. 1292번. 선생님이 저번에 노트 정리했을 때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선생님이 풀이가 좀 몇 가지 언급했죠? 두 가지 분석했어요. 처음, 첫 번째,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해의 개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 방정식으로 접근할래? 두 번째, 그림으로 접근할래? 둘 다 중요한데 그림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다. 자, 그래서 니네가
선택할 수 있는 풀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해보면 뭐가 좋다 나쁘다는 뭐 취향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선생님은 사실 둘 다를 권장하기는 해. 자, 그럼 얘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방정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연립을 했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 자, 이거 필기만 해. 계산은 이걸 안 할 거야. 연립을 해서. 그럼 이거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럼 이 녀석의 실근이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도구인 판별식을 쓰게끔 되어 있었다고. 자, 요거를 풀면은 답이 나왔고요. 자, 과정만 얘기할게. 야, 난 그래프로 할래. 두 가지 도구 있다며. 자, 필기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결과만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그림이 좀 떠오르면 좋지 않겠냐. 자, 그래서 내가 그림 3개 그려줬지? 두 점에서 만나.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러면 뭐랑 비교했죠?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2 값하고 비교했었죠?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땐 누가 더 길다? 뭘까? T 더 크다. 자, 그래서 D2보다 R이 더 크다. 이 관계식을 써서 풀라고 했는데 해보시면 아는데요. 이거 판별식 하면은 여기서 판별식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난 판별식하고 여기서 나타난 판별식이래. 부등식이지. 이것도 부등식이지. 여기서 나타난 식과 여기서 나타난 식이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좋다는 딱히 없어 사실은. 알겠죠? 자, 물론 과정이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이거 갖다 풀어보자. 자,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는 그러면 0,0이 될 것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2죠? 그럼 D2를 계산해야겠네. 자, D2는 항상 표준형으로 아니라 일반형으로 바꿔서 푸는 게 좋으니까. 자, 이렇게 바꿔서 D2 공식 알지? 안 까먹었을 거야. 루트 L창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역의 개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대입한다? 점 대입해야지. 00 대입하면은 이렇게 돼. 이걸 계산한 게 D2 값이지. 자, 비교 대상은 반지름인 루트 2였죠?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커야 돼. 자, 식 이렇게 나와.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할래? 얘를 넘기세요. 절대값 -4는 그냥 4잖아. 그럼 넘기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됐니? 계산은 어떻게 할래? 루트 귀찮은 항상 우리 어떻게 해서? 양변 제곱. 자, 제곱해. 저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계산은 나중에 똑같다. 자, 그럼 이제 좌변우변 뒤집자. 자, 그럼 제곱하면은 2m제곱 플러스 1이죠. 근데 2가 약분되네. 그럼 8로 바꿀게. 자, 이항하게 되면은 m제곱 마이너스 7 0보다 자, 크다. 이렇게 나타나지? 풀 수 있죠? 이거 2차 부등식이잖아. 합차 부등식. 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최고차항에서 양수고요. 필요 방향 반대니까 작은 녀석보다는 작고 또는 큰 녀석보다는 크다. 자, 여기 해 빨리 찾는 도구였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이다. 자, 필기 얼른 하시고. 여기 있는 식의 판별식 쓰면 그대로 나타나.
자, 됐죠? 다음 거. 자, 현의 길이라고 나와있지? 요게 우리 원의 성질 중3 거. 첫 단원에서 했었던 원과 현에 관련된 성질. 자, 뭐가 떠올라?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 그으면 수직 이등분 하죠? 자, 그거 쓰는 문제예요, 일단. 자, 근데 푸는 거는 1294번입니다. 이 문제풀이의 직접적인 내용은 이따가 개념 설명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자,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잘 봐. 이건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든. 원하고 직선이 있어. 거기 문제에서 교점이 2개 돼. 대놓고 알려줬지. 2개에서 만나니까 그냥 대충 하나 그려. 이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래요.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은 몇 개야? 되게 많죠. 왜? 아니 막 그려볼까 내가? 자, 내가 막 그려볼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더 큰 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겁나 많죠? 그 중에 넓이가 최소인 원을 찾아요. 자, 직관적인 판단이랄지 어떤 식으로 지나가야지만 원의 넓이가 가장 작을까? 이렇게 하면 되죠. 교점을 빨간색 표시했네. 교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돼. 자, 여기가 그 원이 지나가는 지름의 양끝점이야.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요 녹색으로 내가 파란색이네. 다시. 자, 녹색하고 녹색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돼. 그러면 녹색하고 녹색, 다시 말하면 직선과 원이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의 양끝점. 이 되게끔 원을 그려주면 그 녀석의 넓이가 가장 작아요. 자, 직관적인 판단을 합시다. 이거 막 증명하고 그런 건 없고 가능하면 반지름이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넓이가. 그러면 나머지 색깔들의 원은 이보다 좀 반지름이 다 크죠.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두 직선과 원의 교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원리는 판단을 했어. 넓이 계산하는 거지 반지름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잘 보세요. 이해했으니까 좀 지워볼게. 이따가 노트 필기할 때 이 그림 또 그려줄 거야. 책에 전 시간부터 얘기했지만 순서가 막 엉망이에요. 숙제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 그림을 다시 그리면 결국에 난 알았네. 이게 지름인 거잖아. 자, 그럼 중3 때 배웠던 논리를 씁시다. 수선을 그으면 어떻게 된다고 공부했지? 수직 이등분. 맞죠? 얼마 전에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게 곧 반지름이야. 반지름 찾을 거야. 자, 근데 현재 그림 상태에서는 여기 지금 원이 하나 나와 있잖아. 그 녀석 원점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8, 2루트 2죠. 그러면 원 관련된 성질 증명할 때도 반지름 보조선 겁나 많이 그려졌지.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온다고. 반지름 보조선 계속 그려야 돼. 고3 때도 이래. 고3 때도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건, 야, 원 있으면 반지름 보조선, 원 있으면 무슨 보조선 그려야 돼?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요. 내가 요즘 고3을 가르치는 건 없지만 옛날에 그랬어. 뭘 봐도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반지름 보조선 이런 거 중일 때부터 한 건데 심지어. 자, 이거 2루트 2. 자, 근데 알고 싶은 거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 이거. 그럼 신색은 계산할 수 있나요? 뭐예요 이거?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에 거리지 이거는. 수선의 길이잖아. 야, 수선의 길이가 뜻이 뭐라고 했어? 거리 개념이라고 했죠? D2 값으로 찾으면 돼. 알겠니? 내신 문제 안 나올 수밖에 없지. D2 공식 앞에서 공부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원의 성질 중3권 내용까지 다 나오잖아. 계산하자. 또 일반형 쓰라고, D2 공식 쓰라고 일반형으로 딱 써주셨네. 얼마나 친절해.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절대값 0,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루트 5분의 4니까 5분의 루트 5분의 4 그럼 5분의 4 루트 5죠. 맞지? 자, 그럼 빨간색은 어떻게 찾아? 선생님이 이랬지. 직각삼각형 보이면은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다. 무조건 피타라며.
자, 따라서 빨간색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합니다. 노란색의 제곱에서 파란색의 제곱을 어떻게 해요? 빼면 되죠? 자, 노란색의 제곱 4, 2, 8. 자, 이거 유리할 필요 없었는데 괜히 했네. 루트 5를 해서니까. 자, 5분의 16인가? 맞지? 자, 그럼 빼게 되면은 루트 5분의 자, 5, 8에 40, 30, 24가 되네요. 자,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 분자분모 유리화 하면은 5분의 이게 반지름인데. 자, 그럼 넓이가 최소의 원의 넓이니까 이거 유리화 안 해도 된다. 왜 그런지 알겠니? 이게 반지름이지. 아까 이게 반지름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유리화 안 해도 돼요. 자, 5분의 24 파이라고 나와. 원이 처음 공부할 때는 여기 있는 게 난이도가 다 노멀하거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아. 나중에 시험화 과정할 때 가지고 많이 깊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는 건데 풀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건 보조선의 개념, 반지. 중3 때 도형에 대한 중2 거 포함해서 중학교 도형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야. 자, 애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래. 중학교 도형을 못해가지고 힘들어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 확인했고 다음 자, 15번 이용하자. 자, 접하는 거는 똑같다. 접하는 건 방정식은 말로 할 거야 이번에. 한 점에서 만나니까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중분 가져야 되죠?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좀 떠들어 보자. 자, 요거 해볼까요? 접하는 것도 나왔네요. X축, Y축 직선에 동시에 접한대. 어이구, 축뿐만 아니라 직선까지 접한대. 그리고 중심이 제3, 4분면 위에 있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 자, 중심의 좌표가 3, 4분면이라고 알려졌죠? 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 잘 들어봐봐. 1, 4분면, 3, 4분면 라인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 특징이 뭐였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정리해줬죠. 자, 그래서 나 원의 중심의 좌표. 자, 여기 있는 거지 3, 4분면이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자, 이거는 반지름 기준으로 놓을 거냐? 원의 중심 기준으로 식을 세울 거냐? 취향의 문제야. 야, 그때 얘기한 게 반지름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는 게 요 책이었지. 근데 나는 원의 중심 기준으로 식을 두 종류를 써줬단 말이야.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 자, 선생님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나 이 원의 중심의 좌표 a,a라고 넣을게. 그럼 반지름은 뭘까요? a야?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지. 왜? 음수잖아. 3, 4분면점 음수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마이너스 a. 과정은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가야 돼, 얘들아. 알았냐?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틀려. 부호 잘못 판단해서 틀린다니까. 알았지? 진짜 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식을 세울게요. 그러면 자, 이거라고 했고 근데 직선하고도 동시에 접한대. 자, 그럼 이 원이 거기 있는 3x 플러스 4y 플러스 12는 0이랑 동시에 접한대. 자, 접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그 개념을 써봅시다. 자, 접하는 거는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뭐랑 같다고 했어? 반지름하고 D2 값하고 똑같다고 했었죠? 자, 기억나? 요거 쓸 거야. 자, 그럼 반지름은 마이너스 1이지. 잘 봐라. A라고 하지 않았다. 마이너스 1이야. D2 값은 계산하자. 공식 알잖아. 자, 또 일반역 쓰라고. 자, D2 공식 쓰라고 친절하게도 써줬죠. 3의 제곱, 4의 제곱, 5네. 또 루트도 없어지네. 자,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a였지. 자, 여기다 어디 갔어?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3a 플러스 4a 플러스 12. 이게 뭐랑 같다? 반지름하고 같다. a가 아니라고 했다. 마이너스 a라고. 자, 그럼 계산해. 7a 플러스 12 절대값이 5니까 마이너스 5이라고 나오죠.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되지. 계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뿔맞이? 뿔맞아?
그래서 A 값이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두 개가 나타나. 자, 그럼 정리해보자. 플러스일 때 뭐냐? 12a는 마이너스 6이냐?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냐? 그럼 2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인 건데? 맞지? 응. 자, 그럼 뭐 계산하는 거야?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계산하세요. 잘 들으세요. 왜? 아까 말한 대로 반지름은 마이너스 a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반지름은 어떻게 계산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a가 마이너스 a가 반지름이야. 자, 따라서 마이너스 붙이면 1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6이 되지. 다 했어요. 넓이에 합이니까 파이 r 제곱 36 파이 r 제곱 파이 더 아까 차례 합이냐? 그러면 37파이가 답이에요. 자, 그래서 좀 어려워 사실. 수학할 때 어려울 수 있어. 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겠죠? 그림 그린 다음에 식 세우는 거지 뭐. 알겠죠? 계속 내가 평면제도 얘기하지. 아니 뭔 얘기야? 그림 좀 그려봐. 알았지? 자, 그래서 내가 그때 노트 정리해준 걸 기계적으로 다 외우라고 써준 게 아니라고.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지. 선생님들 처음에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한 번씩 그렸어. 많이 그리잖아. 문제 딱 보면은 3, 4분 면점에 3, 4분은 이해 원해주시겠다고? 머릿속에 상상이 돼 이게. 그럼 자동으로 이게 보여. 그거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체화를 해야지 책에 나와 있는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공부를 하면 안 되지. 알았죠? 이게 못하는 지름길이야. 니네가 중학교 때 안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야. 공식의 의존도. 알긴 알아야지. 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주구장창 암기해서 푸는 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하면은 내신 대비까지는 괜찮아. 나중에 모의고사 공부했을 때가 완전 망하는 거야. 알겠죠? 급이 다르거든. 근데 애들이 이걸 잘못 생각해. 그냥 모의고사 문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성적이 안 나온 거야. 내가 보기엔 아니야. 내가 보기엔. 원인이 뭐냐면 방법이 잘못됐어.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그냥 쭉 그냥 공부하는 방식을 중학교 때부터 너무 고수하시다 보니까 이해 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지. 수학은 누구나 변명하는 여지가 없는 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를 안 해. 암기만 해. 과학은 그냥 암기과 호기야. 어느 정도 이해의 비중이 좀 적어. 한 물리, 화학, 그쪽에 뭐 학과 하는 거? 그런 거 정도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셔도 고등학교 거 물리 2, 화학 2, 뭐 이과 가시면 하셔야 되는데 어렵다고. 근데 거기 다 이해하고 온 거야.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그냥 단순히 암기죠. 뭐 해봤자 외울 게 뭐. 이해하고 외울 게 몇 개나 있겠어. 거의 없어. 수학은 명료해. 꼭 이해하고 암기해. 애들이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냥 빅 다 했어. 동그라미 넘어가. 이런 공부를 그냥 중학교 때부터 한 거라고. 습관의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해. 항상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본인의 뭔가 과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 잘못 공부한 게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37파이 나왔습니다. 됐고, 내가 아까 뭐 한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넘어가자. 넘어갔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3 내용을 써먹으셔야 되는데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자. 1300번. 자, 이거 천천히 할게. 아무래도 뒷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워. 살짝씩. 야, 일단 느낌을 좀 갖자. 거기 있는 건 일반형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표준형으로 바꾸자. 항상 바꿔. 2차 함수 때처럼 하는 거야. 자,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4라고 바꿔야 돼.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4,1을 대입해보시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밖에 적는 거야. 그래가지고 접선을 그었다. 접선 긋는 거는 중학교 2학년도 있고 중3 때도 우리 책에서 했죠. 접선, 원바퀴점에서 접선 그으면 길이가 같다 했죠. 그 내용이야. 자, 근데 솔직히 좀 판단이 안 되니까 간단히 좀 그려볼까 이거? 대충 한번 그려볼게.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자, 사실 이거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돼요. 반지름이 2죠. 대충 그려볼게. 자, 저 P점이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그럼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그렸대. 길이 같을 거 아니야. 중3 내용이잖아. 자, 했을 때 접점을 A, B라고 합니다.
근데 자 여기가 A고 대충 B라고 하자. 자 손이 좀 많이 가기는 해. A, B 찾으라는 거지. 자 이거 어떻게 찾을래? 뭐부터 할까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2,1이죠. 일단 중3 때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일단 선생님이 원 문제는 중요한 건 반지름 보조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려봤어. 90도인 것도 알잖아. 그리고 이거 개념 설명한다면 내가 정리해줬다. 이 그림 그대로 해줬다 얘들아. 원방개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녹색하고 반드시 수직이야. 반드시 수직이야. 알았지? 반드시. 자 그리고 여기 노란색의 일부분이 원의 중심에서 봤을 때는 수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중학교 때 수학을 한번 해볼까? 공식 쓸 수 있는 게 좀 있을까?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일단, 이거밖에 안 나와있죠? 구할 수 있는 게 일단 뭐가 있을까? 반지름이 일단 2잖아. 그럼 노란색 길이 계산할 수 있죠. 노란색.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 4,1이잖아. A와 원의 중심 2,1이잖아. 보니까 또 Y좌표가 똑같네요. 야, 그럼 지금 기원 공식이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근데 Y좌표 똑같잖아. 그럼 X 좌표끼리만 비교하면 되지 않냐 이거. 동일한 높이에 떠있어 두 점이. 그럼 X좌표끼리만 비교하면 자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6칸 떨어져 있죠. 이해됐어요? 6이야. 노란색 6이야. 그럼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접선의 길이 계산할 수 있다. 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여러분. 빗변 6이고 반지름이 2야.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 모르니까 무조건 피타네. 두 변의 길이 알고 무조건 피타네. 루트. 자 노란색의 제곱에서 빨간색의 제곱을 빼면 되죠. 루트 32니까 4루트 2인가요? 나오네요.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녹색인데요. 어떻게 찾을까요? 얘들아 뒤꿈치 내 주목해보자. 저 그림 어디서 봤냐? 소공식 기억하냐? 얘기하니까 아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렸죠? 소공식 쓸 수 있는 대표 그림이지 이거. 4개 뭐 있었어? 얘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전체, 요것의 제곱은 부분 곱하기 전체, 요것의 제곱은 부분 곱하기 부분. 또 하나 뭐 있었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 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 것과 같다. 총 4개가 있었어 우리는. 녹색 찾으면 되지. 뭐 쓰는 게 제일 좋을까? 마지막이라고.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 하면은 자 얼마야? 4루트 2죠. 말로 해도 될까?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 하면 4루트 2. 자 편의상 여기 x라고 합니다. 녹색 길이. 자 노란색 밑변의 길이 6이야. 6 곱하기 x 나누기 2 한 거랑 넓이가 똑같아야 되겠지. 자 x는 3분의 4 루트 2. 그럼 진짜 답은 2배 해야죠. 따라서 3분의 8 루트 2가 됩니다. 은근 어려워.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를 항상 하잖아. 그림 좀 그려. 저것도 그렸잖아. 제발 좀 그려보란 말이야. 그림 안 그리니까 못 푸는 게 진짜 많아. 얘를 하다 보면 한 번만 그려봐. 그 다음에 중학교 도형을 다 쓰게 돼 있어. 평면 좌표 때부터 계속 썼어요. 내가 계속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뭐뭐가 있었지 얘들아 계속 얘기했지. 닮은 피타, 사각형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등등 다 썼단 말이야. 중학교 도형 잘해야 돼. 계속 나오잖아. 중3 거죠? 접선의 길이 성질. 자, 답 나왔어. 그 다음 자 17번. 자 마지막 거 할까요? 그러면요 1304번. 자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는 얘도 그냥 그림으로만 이해해 볼까요? 안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대소관계 비교했을 때 반지름하고 D2 값하고 누가 더 커? D2 값이 더 크지? 자, 요 관계식 쓸래. 자, 10을 써볼게.
D2니까 또 일반형 써야 되겠지? 거기 있는 거 그냥 일반형으로 바꿔. 반지름부터 찾을까요? 반지름 얼마냐? 루트 18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D2 값 찾자. 아, 이거 근데, 원의 중심의 좌표가 0,a죠? 그렇죠? 여기 했을까? 자, D2를 계산하게 되면, 자,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자, 여기다가 0하고 a 대입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게 누구랑 비교한다?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D2 값이 더 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루트 2 넘기고 절대값에서 얘들아 마이너스 기호는 없애도 된다는 기본 성질이 있다. 따라서 나는 그냥 취향에 의해서 마이너스 2를 묶어서 없애버렸어. 루트 2 넘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것도 못 풀면 아니지 설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건 어떻게 풀었어? 마이너스 6과 6 사이 공식이 있었죠. 자, 근데 부등호가 반대잖아. 그럼 반대로 쓰는 거지. a 플러스 2 마이너스 6보다는 작지만 6보다는 크다. 1차 부등식 절대값 할 때 정리 따해줬다 얘들아. 그럼 a가 마이너스 7보다 작던지 5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연수의 최소값이래요. 자, 자연수 여기부터 들어가잖아. 5보다 크다니까 최초의 자연수는 6이죠. 그래서 6이죠. 자, 이거 아까 내가 18번 유형까지라고 했지? 자, 19번 유형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적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영상을 항상 올려드리잖아. 집에서 숙제하면서 눈으로라도 쭉 봐. 나 다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내일 지나면 또 못 풀어요. 사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풀어보고 와서 고민해서 온 게 아니잖아. 내가 그냥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그러니까 본인 걸로 만들려면 한 번쯤은 다시 봐야 돼. 숙제할 때도 다시 풀어봐야 돼. 알겠지? 학원을 다녀서 선생님한테 너무 의존하면 안 돼. 공부라는 것 자체가. 정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거지. 집에서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야. 학원은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와서 채점하고 고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건 공부가 안 돼요. 고민을 집에서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고등진도 나가는 것도 항상 어떻게 해? 집에서 고민까지 다 해보라고 항상 시키지? 틀린 거, 재채점까지. 이유가 다 있는 거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설명을 드려야 최소한 내가 저 문제를 어디서부터 못했지, 왜 못했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거보다 그런 의미 없는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알겠죠? 자, 마지막 유형은요. 일단 1308번은 별표를 치시고 좀 고민을 해왔으면 좋겠고요. 고민하라는 거야. 자, 그 전 거를 할까요? 여기 원래 개념 설명할 때 내가 예제로 해주려고 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안 해줬는데 지금 한번 해보지 뭐. 해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원 밖의 점과 원 사이의 거리랑 개념이 똑같았죠? 최소값은 D2에서 반지름 빼는 거였고 최대값은 반지름과 D2를 더하는 거였어. 똑같았다 구조가. 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는데 얘는 일단 또 똑같아. 거기 일반형 나왔잖아. 뭐 할 거야? 표준형 바꿔. 2차 함수를 바꾸라고. 자, 이렇게 되죠? 바꿨어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4,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루트 5네. 자,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가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거리가 정수야.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자, 봐. 야, 그럼 질문을 다시 해봐. 자, 일단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 그럼 뭐 해? 대충이라도 그려. 원이잖아. 그려. 그리고 따져보시면 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거기 쬐끄맣게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는 경우 깨끗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렸어. 물론 거기에는 직선이 x축하고 평행하지는 않아. 대충 그린 거야. 안 만난다라는 것만 표시한 거야. 그럼 일단
개념 노트 정의해준 거에 따르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이었죠. 그거랑 최대값까지 계산을 바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D2 계산해야겠네. 자, 그럼 D2가 자, 직선이 아까 뭐였지? 이거 풀면서 내가 왜 그림을 강조하는지 또 이해를 해야 돼. 꼭 그려봐야 돼. 자, 이 직선하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죠? D2 공식. 자, 계산해보자.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자, 얼마냐? 4 빼기 2 마이너스 12 맞나? 그럼 마이너스 10이냐? 이렇게 되죠? 야, 루트 5분의 10이네. 2루트 5인가? 맞지? 자, 그럼 최소값은 2루트 5에서 반지름을 빼면 된다는 거죠. 루트 5야. 그 다음에 최대값은 더하면 되지. 3루트 5지. 원래 위에 나와있는 공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풀면 돼.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에서 말한 건 이게 아니라 직선에서 원 위에 점까지의 거리가 정수네. 정수.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라. 루트 5는 대략적인 값이 얼마냐? 2점 얼마죠? 잘 들어. 그럼 3루트 5는 중3 내용이잖아. 이거는. 정수 부분을 할 거냐고. 정수 부분은 어떻게 했어? 3을 루트 하나로 집어넣지. 루트 45의 정수 부분은 얼마야? 제곱수 따지는 거죠, 얘들아. 3의 제곱, 6의 제곱 36, 7의 제곱 49 사이에 껴있지. 말로 해도 되냐? 그럼 얘는 6점 얼마냐? 중상과에서 바꾸는 거는 왜 쓸까요? 최소값이 얘고 최대값이 얘잖아. 그러면 직선과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범위는 대략적으로 2점 얼마라는 제일 작은 값부터 6점 얼마라는 가장 큰 값을 가져라는 걸 지금 따신 거 아니냐? 근데 거리가 정수래. 여기 있는 건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뭐를 따지면 되냐면 얘와 얘 사이에 정수가 뭐 있는지 찾으면 돼. 뭐 있어? 3, 4, 5, 6까지 들어가죠. 잘 들어라. 그러면 거기 물어보고 봐봐. P의 개수를 구하려면 딱 4개니까 답이 4개일까요? 잘 보세요.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 잘 봐. 거리가 3이란 얘기는 얘부터 떨어진 거리가 말 그대로 3이잖아. 근데 여기가 2점 얼마니까 얘보다 조금 위에 있겠지, 거리가. 그럼 대략적으로 거리가 3인 라인을 딱 그려보면 이게 거리가 3인 거야. 근데 하나가 아니야. 여기도 있어. 그래서 2개 생.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4개라고 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4를 하게 되면은 2개 생겨. A니 5를 하게 되고 2개 생겨. 6을 해도 얘보다 좀 작잖아. 6점 얼마 돼야지 딱 최대값이라고. 그때는 하나야. 근데 6이니까 얘보다 조금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2개야. 총 몇 개야? 8개야. 그래서 답은 8이에요. 8이에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이 변형돼서 나와, 얘들아. 이해만 하지만. 잘했어, 스스로 했다면. 실수만 안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최대값이 7이었어. 그럼 7도 들어가야 되죠. 거리가 7이면 몇 개 있어? 하나 있는 거지. 딱 하나. 그래서 하나 더 더해줘요. 그럼 그때는 9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이 루트였기 때문에 정수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제낀 거야. 근데 최소값이나 최대값에 딱 정수로 답이 떨어지면 그 녀석도 세야 돼.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게 변형돼서 나온 거야.